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3프로TV에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긴급 편성을 통해서 다양한 우리 또 시장의 그룹분들을 모시고 시장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분을 주식계의 금융시장의 세익스피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상승, 하락, 그리고 우리가 기술주를 보던 가치주를 보던 이분과 함께 시장 전략을 좀 짜게 되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또 부탁을 하는 또 흔쾌히 나와 주셨습니다. 자, 세슬리 투자자문 박색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새벽 잠을 지금 설치시면서 접속해 계시고, 우리 또 대표님께서도 일어나는 시간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왜 이러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대표님께 왜 이러는 겁니까? 오늘 긴급하게 나와달라고 네. 어제 저녁에 연락 받아가지고요. 맞습니다. 그 자료 만들다가 새벽 2시인 거예요. 아이고, 회사에서. 예. 그러면서 또 나스닥 시장하고 이제 떨어지는 걸 다 보면서 네. 오기는 왔었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질 때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격언은 주가가 싸다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고 비싸다는 것만큼 악재는 없다. 네. 그래서 이번 하락의 조정 때문에 지금 뭐가 원인이냐 많이들 왈가왈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하고 있는데 S&P 500의 PER이 21배가 넘어갔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에 일드 갭이라고 있죠. 일드 갭. 네,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률과 그다음에 안전자산 채권에 대한 투자 수익률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게 저는 모든 투자의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상가를 투자하든 뭐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하든 거기에 따른 수익률하고 이자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일드 갭이 S&P 500이 PER이 20이라면 1 나누기 20 하면 5%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5%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채권 금리가 4.5, 5%. 네. 국채 2년물이 5% 했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야 과연 S&P 500이 여기서 20에서 23을 가고 25를 가고 우리는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팍팍하다. 근데 아니 뭐 21년도에는 한 24까지 갔었으니까 그죠? 네. 그런데 21년도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때 당시에 1.5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PER이 25가 가면 주가 1 나누기 25 하면 4%잖아요. 4%인데 국채금리 1.5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있었던 건데 이번에 PER이 21배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 어디 겁도 없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전부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8월부터 시장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메시지를 그 전에 3프로TV를 나오셔서도 해 주셨었잖아요. 네. 우리 이선철 대표랑 그때 해서 제가 이선철 대표 얘기를 듣고 조선주도 공부하고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요. 이선철 대표 같은 분들도 보면 시장이 위험해 보인다. 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약간 이제 의견이 달랐던 것은 이번에 조정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지난 4월 달에 주가가 빠질 때라든지 작년 8, 9, 10월 달 그때도 3개월 연속 나스닥 음봉 나왔었어요. 되게 험악한 마지막 10월 달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터지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가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2277까지 빠지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이제 리세션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뭐 똑같은 논쟁들 많았었지만 다시 올라갔었고 작년 3월 달에는 미국 지방은행 사태도 있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밸류에이션이 무거울 때 뺨 한번 딱 때려주는 게 8, 9, 10월 달에 미 대선 기간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항상 지금과 같은 요동이 칩니다. 왜 요동이 치냐면 우리는 금리에 대한 아주
아픈 경험들이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네. 아픈 경험. 언제냐면 2000년도에 닷컴버블 깨질 때 예, 금리 인하를 할 때 그때부터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도망 나왔었어야 되는 거죠. 2001년, 2002년까지 그때 나스닥이 5,100에서 1,100이 가거든요. 꽤 긴 기간 네, 큰 폭의 조정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과 같은 금리 수준이었던 게 2007년이었었잖아요. 2007년. 네, 2006년 8월까지 페드가 17번 금리 인상을 하면서 5.25, 5.5를 만들어 놨었는데 네. 그때도 2006년 8월부터 2007년 10월 정도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시장, 뭐 글로벌 시장 다 주가가 좋았었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 때문에 야 이거 심각하네. 금리 인하를 딱 했는데 그때부터 시장이 이제 박살 났었던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샤메 법칙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리세션이 왔어요. 예, 닷컴 버블이 깨졌던 2001년에도 리세션이 왔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리세션이 온다라는 그런 징조를 샤메 법칙으로 인해서 야 이번에 리세션이 오면 무조건 도망쳐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논리로 지금 시장이 빠지고 네. 있는데 네. 자, 이 두 가지 케이스하고 다른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어떤 케이스죠? 그 다른 케이스가 금리를 인하했는데 시장이 올라갔던 케이스가 바로 2019년이잖아요. 2019년은 또 이례적인 네. 일이 있었던. 그래서 2019년에는 금리를 3번 인하를 했는데 그때는 또 왜 올라갔냐는 거죠. 그래서 2001년하고 2007년하고 그다음에 2019년하고 그러면 이 3번의 차이는 뭐가 달랐을까요?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번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네, 도망쳐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하락을 좀 인내해야 되는지 네.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알려주시죠. 그러면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10년 국채금리 악몽 해가지고 나오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 어제 8월 1일까지 국채 10년물 월봉 차트입니다. 네. 월봉 차트고요. 월봉 차트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과거에도 보면 2006년에서 7년에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나왔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번에 9월 인하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노동시장이 둔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3.5까지는 이제 빠진다라고는 보고 있었거든요. 네. 야, 근데 이게 2007년 하반기 모습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금리는 빠지는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미국 금리만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고 러셀 2000 올라가고 네. 나스닥 올라가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아니 이번에는 왜 금리가 빠지는데 주가가 빠지지? 네, 여기서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그렇죠. 건데 그게 바로 자 이제 2007년과 같은 2008년과 같은 이런 혹독한 하드 랜딩이 올 수도 있어. 지금 그걸 이제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자, 요때하고 2000년, 2008년 금융위기하고 2019년에 금리를 낮췄을 때랑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다른 점은 뭔가 네. 를 보셔야 되는데 2000년도에 금리 인하하고 난 시점 이후로 실업률이 6%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실업률이 2009년 11월까지 10.8%까지 올라갑니다. 네. 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금리를 인하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네네. 실업률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3번의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좋았고 좋았다. S&P 500은 그 해 28.8%나 올랐고 네. 2019년도에는 기업의 이익이 막 급증을 했었나? 그러지도 않았었어요. 2019년도에 S&P 500의 EPS가 겨우 1% 증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초 이후 S&P 500의 EPS가 증가가 8%나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시장의 상승이 그냥 만들어진 상승은 아닌 실적 베이스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딱 보시면 아니 지금 4% 넘었잖아. 이번에 4.1 예상했다가 4.3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게 사실 이제 트리거가 된 거죠. 2008년, 2001년처럼 되는 거구나.
여기에 지금 이제 막 도망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과거처럼 좀 올라가는 그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되겠구나. 2019년과는 다르구나. 최근에도 실업률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은 엄청난 경계심을 발휘를 해서 더 많이 빠진 거군요. 네. 제가 벌써 7, 8년 된 것 같은데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 있잖아요. 프린시플이라고. 저는 안 읽어봐서 알려주시죠. 네. 그 원칙이라는 책이 나오고 세계적인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레이 달리오니까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앞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레이 달리오가 수많은 그 동안의 여러 가지 뎁 크라이시스라는 그런 걸 한 100년을 분석을 하면서 자기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시스테마이제이션을 해놓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그 헤지 펀드들 10개 중에 한 7개는 전부 다 퀀트 베이스의 기계가 매매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헤지 펀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이 이래 바닥에서 샴의 법칙에 의해서 0.5 이상 올라가고 그러면 반드시 리세션이 왔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조건 주식 비중을 줄여 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기계적으로. 네, 기계적으로. 그래서 어제 밤에도 아니 테슬라도 뭐 190불대 가고 어제 엔비디아도 90까지 갔었잖아요. 140에서 90 갔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50에서 어제 90. 아니 여기서도 왜 주식을 팔고 있지? 그죠? 아니 여기서 왜 파는 거야? 하는데 그런 헤지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팔아야 되나? 네, 그런 생각 들죠.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10년 전에 내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요? 이 헤지 펀드 맞아요. 네, 매니저들하고 니네들이 그렇게 알고리즘 해가지고 막 사고 팔고 롱숏하고 공매도 때리고 별의별 거 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랑 내기했었죠? 지수 S&P 500 지수라. S&P 500 지수만. S&P 500 지수를 이길 수 있는지 보자. 해서 작년인가에 워런 버핏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결국 10년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다. 네,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고점 대비 30%, 40% 이렇게 빠진 밸류에이션이 이제 착해진 주식을 막 팔고 나중에 무슨 신호가 나오면 또 막 사고 그렇게 해봐야 지수를 못 이겼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지수 대비해서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진드컨이 있었던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교훈을 이 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표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실 때 큰 변동성이 오고 그 변동성 속에서 이제는 정말 아주 공포스러운 침체가 올 거다. 하드 랜딩이 올 거다. 예, 그럴 때마다 이 표를 좀 보시면 돼요. 1980년부터 작년 23년까지 이렇게 S&P 500이 매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가를 보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1980년, 81년 얘기 되게 많이 했었죠. 폴 볼커가 페드 금리를 20% 올리고 83년에는 실업률이 이때도 10% 넘어가거든요. 그런 난리를 쳤었는데 1981년도에 마이너스 9.7%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고점 대비는 27.5% 빠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헤지 펀드들처럼 자, 무슨 신호 보고 팔고 무슨 신호 보고 다시 사고 그럴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었으면 마이너스 9.73으로 끝나고 14.7, 17.2 해가지고 82년부터 89년까지 이렇게 7년 내내 오르거든요. 8년 내내. 자, 그런데 여기서 1987년 블랙만데이 얘기도 조금 전에 나왔었죠. 자, 블랙만데이 같은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시장이 무너지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막 매도가 나오면서 우리 또 그걸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블랙만데이 때 87년도에도 결국 시장이 그때 마이너스 35% 빠졌었어요. 마이너스 35 빠졌다가 결국은 플러스 2%로 끝났는데 이때도 마젤란 펀드를 운용했던 피트 린치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주식
그 폭락한 장에 주식 팔기 바빴다고 해요. 왜? 피터 린치가 야 이거는 팔아야 되겠다 해서 판 게 아니라 네, 환매. 환매로. 환매 요청 때문에. 그 마젤란 펀드에 고객들의 환매 요청이 왔는데 왜 그분들은 바닥에서 환매했을까? 아 이제 대공황 온다. 네, 대공황 온다라는 얘기 때문에 야 지금 마이너스 30% 대공황 때는 마이너스 78% 갔으니까 네. 여기서라도 빠져나와야 돼. 네, 그런 얘기가 재작년 11월 달에도 여기서도 있었어요. 네. 네, 여기서 한 번 더 빠진다. 한번 보세요. 22년도에 마이너스 19.95로 S&P 500이 20% 이상 빠진 적이 여기서 한번 보면 몇 번 있나 한번 보시면 없네요. 그죠? 2002년도 그리고 2008년. 2008년. 네. 네. 그때도 고점 대비는 한 50%씩은 네. 빠졌거든요. 2000년 닷컴 버블 때 하고 오른쪽 요 연봉 차트를 보시면 더 쉽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1980년도에 그 물가도 14.8% 기록하고 페드 금리가 20%에다가 전쟁까지 있었어요. 네. 1980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 왜냐하면 전쟁을 이번에 전쟁이 있잖아. 또 뭐 16일 뭐 언제 그렇죠. 되면 뭐 유대인 무슨 기간에 또 이란에서 보복한다는데 그런 것도 걱정하시는 분 계실까 봐. 네. 1980년에서 88년까지 이란 이라크에 8년 전쟁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 난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시면 자, 그러면 지금 리세션 걱정이잖아요. 네. 1980년에 첫 번째 리세션이 오고요. 1982에서 83 넘어갈 때 두 번째 리세션이 왔어요. 근데 이때도 14.7, 17% 올라갔잖아요. 자, 1990년에도 리세션이 있었어요. 네. 그죠? 이때도 사막의 폭풍 작전 하면서 미국이 이라크 가가지고 또 막 공습했을 때가 1991년 1월 그때인데 네. 1990년 8월 달에 저기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네. 근데도 이때도 보면 리세션도 왔는데 마이너스 6.5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최근에 22년도에 거의 20%라는 큰 조정 받았죠. 그렇죠. 그전에는 20년에는 코로나라는 큰 조정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35 갔다가 정말 단기적으로 그죠? 바로 회복했죠. 네. 그렇게 이런 20% 조정이 네. 있고 작년에 25% 올랐는데 네. 올해 시장이 오르다가 지금 확 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이제 시장이 끝났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장이 꼬꾸라질 거야라고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보면 이걸 가지고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공포에 휩싸인 분들은 저기 보면 이제 2000년부터 3년 내내 마이너스였던 네.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일주일 이거 버티는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앞으로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래도 내년 정도의 연착륙 정도는 우리가 염두를 다들 하고 있었는데 그 강도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거 지지부진 한 2, 3년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리세션의 그 향후의 뭐 강도나 뭐 여전히 소비가 받치고 있어라고는 하지만 어디서 깨질지를 모르는 게 지금 가장 불안한 건데 어떤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네. 게 요 2000년, 2001년, 2002년 요 3년 내내 빠지면서 시장이 아까 나스닥이 5100에서 1100. 네. 예, 그동안에 한 3년 올랐던 거 다 토해내버리잖아요. 네. 다 토해내버렸는데 자, 우리가 그때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초에도 그랬고 재작년 연말에도 그랬고 네. 저 때랑 비교하면서 시장이 더 크게 빠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늘 논쟁을 벌였었기 네네. 때문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저는. 자, 익숙한데 2000년 저 때는 저는 운용사 그때도 신한투신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 저는 파생을 그때도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87년도에 블랙먼데이 때 그 바닥에서 주식을 판 사람은 대공황이 있었던 1930년대를 얘기하면서 팔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는 일단 S&P 500의 PER이 44배였어요. 네. 그리고 나스닥의 PER이 196배까지 갔었고요. 최근에 좀 비슷한 현상이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등을 제치고 시스코가 1등이 돼서 됐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등이 잠시 됐었었죠. 네. 네. 그걸 보면서도 저도 약간 오버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 엔비디아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네, 계속 분할 매도하셔야 됩니다.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뭐 그때에 자문을 했던 게 여기 있는데 엔비디아 지금 보면 지난 요 3, 4월 달에도 이렇게 쌍봉의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는 MACD 오실레이터가 이 추세 차트잖아요. 네. 근데 이때도 그때 추세가 음으로 들어갔는데도 쌍봉을 만들고 나서 지난 4월 달에 이렇게 조정이 험악한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도 쌍봉이 나오는데 MACD 오실레이터 음이고 이제는 대선 구간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엔비디아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지난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가이던스에서도. 그러면 이번에 조정은 한 105불까지는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때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아무튼 엔비디아랑 시스코랑 비슷하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1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번에 엔비디아는 어마어마한 실적 베이스였었던 거고 그죠? 시스코하고는 달리 지금은 엔비디아밖에 못 하고 있잖아요. AI 가속기를. 그런 굉장한 독점력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동안에 하도 많이 올라왔었으니까 여기서 팔면 밑에서 다시 못 사실까봐 걱정해서 못 파시는 거 아니냐고. 네. 근데 105불 언저리에서는 다시 사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는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05불이라고 사지 마시고 대선 전까지 지금 여기 보시듯이 작년 8, 9, 10월 달에도 네. 그 좋은 엔비디아도 8, 9, 10월 달에 왔다 갔다 했었어요. 작년 8, 9, 10월에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하면 90에서 98%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요 가격대에서 사세요라는 안내를 다시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90을 찍었었는데 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주식을 망치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는데 주식하는데 별로 도움 안 되는 그 공부가 뭐냐면요. 경제 예측이에요. 경제에 대한 예측. 제가 지금 방금 우리 대표님께 예측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의미가 사실 그다지 크지는 않다. 네. 아까 보신 그 S&P 500의 그 수많은 그 주가 퍼포먼스에서 네네. 사람들이 왜 바닥에서 팔고 뭐 그랬던 이유는 전부 다 경제 예측 때문에 그래요. 예상을 했죠. 더 네. 안 좋아질 거야 라면서요. 네. 네. 그런데 요거 한번 보실래요? 자, 피터 린치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항상 말하지만 경제 전망에 14분을 쓰면 나는 12분은 버리는 거다. 웨이스트 오브 타임이라고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진짜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그래서 2년 전에도 페드가 일시적이야 했다가 일시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물가 상승이. 네. 얼마나 그 많은 경제학 석박사들이 뉴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경제 예측은 나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하워드 막스 제가 존경하는 이 하워드 막스도 경제 예측은 예측할 수 없고 시장의 안말은 알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걸 좀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해야 코로나 때 박살 났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0.5까지 가고 네. 근데 자 강세론자는 항상 주식을 계속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봐도 왜 밸류에이션을 안 하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약세론자들, 비관론자들 항상 많이 빠졌는데도 거기서 더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경제가 더 나빠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기다려야 된다, 더 싸면 사야 된다 하는데 PBR 0.5인데 왜 거기서 밸류에이션 콜을 안 하지? 네. 그렇잖아요.
S&P 500도 이번에도 보면 S&P 500의 그 뭐 10년 평균, 20년 평균이 보면 10년 평균이 한 18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21배 갔었잖아요. 네. 바로 앞전에 24배 갔을 때 네. 거기서 딱 조정이 온 거잖아요. 큰 리세션이 온 게 아니라 거기서 다 조정이 온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네. 그러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싸지면 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경제 전망보다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21년도에 코스피가 3,000을 넘었을 때 저희가 이제 뭐 자금 안 받습니다 하면서 5월 달에 주식을 다 팔아서 현금 돌려드렸을 때도 제가 고객분들이 아니 여기서 3,600, 4,000 갈 것 같은데 박전봉 왜 파냐고 그랬을 때 제가 한 말이 대형주단에서 살 주식이 없는데 그때 고객들은 막 밀려서 왔었거든요. 네. 뭐 한 2달 만에 400명이 네. 대기 리스트 적고 네. 가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식 사면 먹을 거는 별로 없고 그쵸. 또 떨어지면 주식이란 게 이번에도 보면 떨어질 때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면 안 되는 건데 이번에 미국 M7 종목들 보면 그래도 계속 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맞아요. 분들 많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PR이 뭐 30 몇 배. 그런데 M7 종목의 그동안의 이익 그로스가 그동안에는 이익 그로스가 얘네들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익 그로스가 지금 보시다시피 네. M7의 이 이익 그로스가 M7을 제외한 종목들은 뭐 별로 이익 증가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만 차트가 M7을 제외한 기업들이고요. 기업들이고 이 초록색 차트가 M7의 그동안의 네. 이익 증가율인데 얘네들만 뭐 52%, 56%, 50% 나왔었던 거죠. 네. 그런 와중에 M7으로 쏠림 현상이 심했었는데 밸류에이션이 M7만 갖고도 뭐 31배. 이걸로 그동안에 닷컴 버블하고도 많이 비교했었잖아요. 그죠? 아, 이번에 쏠림 현상이 2000년 초랑 비슷하다. 네. 네, 그런 부분이었고. 자, 여기서 아까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이제 답을 드릴게요. 네. 2000년 초랑 이제 다르다는 부분을 어떤 부분이 이제 다른지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큰 구조적 하락장을 그게 이제 스트럭처럴 베어 마켓이라는 그런 구조적 약세장이 들어갈 때는요. 그동안의 사람들의 스토리에 엄청나게 취해서 와, 이 주식이야라는 그런 엄청난 확신에 사람들이 쏠리면서 거품을 만들고요. 그 거품을 만들어졌는데 이 거품을 탁 터뜨리는 네. 트리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트리거가 항상 나옵니다. 네. 그러면 닷컴 버블 때는 뭐가 트리거가 됐었을까 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엔론 사태라는 게 있었었죠. 엔론이라는 에너지 기업이 네. 그때 당시에 온라인으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서 다른 에너지 기업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혁신 기업으로 10대 혁신 기업으로 5년 연속 선정이 돼요. 네. 96, 97, 98, 99, 2000년까지. 근데 그게 분식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엔론이라는 그 거대한 에너지 기업을 회계 감사를 했었던 아서 앤더슨 컨설팅이라는 회사도 같이 망해버려요. 그런 그 사기가 이제 발각이 되니까 네. 사람들의 그동안에 믿었던 아, 온라인만 하면 엄청난 생산성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 했던 부분이 뭐야, 사기였어? 예, 거기에 투자자들의 엄청난 확신이 깨지는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그 케인즈의 고용과 이자와 화폐에 관한 일반이도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투자를 할까? 과거에 보면 항상 버블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케인즈라는 그 천재 경제학자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몸에 애니멀 스피릿이 있다는 거죠. 그 동물적인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바보 같은 투자를 하면서 포모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피날레 국면에서 왜 저렇게 사람들은 바보 같은 투자를 할까 봤더니 스토리에 관한 강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게 언제 깨지느냐? 이제 페드의 금리가 또 있지만 트리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 확신을 깨는. 네.
자,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테슬라. 3년 전에 사람들이 또 테슬라 전 세계 자동차 시가총액 다 더하고 곱하기 한 3 때는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믿었던 거는 2030년 되면 테슬라가 2천만 대 생산하는데 그런데 왜 시총 이거 못 가? 근데 지금도 전 세계 자동차 1등이 뭐죠? 토요타. 토요타인가요? 몰랐습니다. 2등이 폭스바겐. 네. 3등은 테슬라는 3등은 현대기아차. 네. 그런데 도요타가 1년에 1,100만 대 생산을 해요. 네. 한 뭐 2008년 언저리에서는 한 900만 대 생산하고 도요타가 1,100만 대를 생산하는데 전기차만 가지고 테슬라가 2천만 대를 판매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에 사람들은 그걸 확실을 하고 믿었습니까? 이런 캐즘이 오는 거 생각 안 했잖아요. 그죠?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재작년에 16.8% 나오다가 확 떨어지니까 이제서야 캐즘? 캐즘이란 게 있었구나. 그리고 전기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인가? 이러면서 의심을 하면서 주가가 420불에서 그렇죠. 100불 갔던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오늘 아침 라이브까지 이게 좀 뚫어가지고 우리 박세익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 우리가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전망과 예측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이제 21배 수준으로 넘어섰던 밸류에이션이 어쨌든 지금 주가의 단기적인 하락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언제까지 얼마나 하락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가면은 우리가 좀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설 만한 적절한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지.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은 이제 대선 구간에 들어온 조정이다. 네, 그래서 8, 9, 10월 달까지는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이번 하락이 이제 1파 하락이고 2파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자, 2파 반등이 들어오고 3파 하락은 10월 달에 그리고 9월 달에 이번에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그죠?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 2019년도 요 케이스를 보고 답을 이제 알고 가시면 되는데 2019년도에도 금리 인하를 3번 했었댔잖아요. 근데 이때는 왜 주가가 올라갔었나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저는 2019년대처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2019년도에 7월 달에 첫 금리 인하를 하기 2달 전에 나스닥이 3.4% 빠지면서 확 이렇게 밀려요. 1, 2, 3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달 앞두고는 또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7월에 금리 인하했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하는 거 보고 야 도망쳐 하면서 또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서 8월에만 그때 나스닥이 3.4, 3.0, 3% 이렇게 3번이나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2019년과 2000년 그 2008년하고 가장 다른 점은 그때 2000년에 실업률이 급등할 때는 엔론 사태 그리고 앤더슨 컨설팅 망하고 수많은 닷컴 아류작들이 망했었어요. 그러면서 실업률이 급등을 했었고요.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갈 때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죠. 서프라임을 가지고 누가 장난질을 많이 했냐면 월가의 금융권이 장난질을 많이 했어요. 엄청난 파생 상품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돈을 땡겼다가 그게 하나의 돈놀이였던 거죠. 그러면서 베어 스턴스부터 마지막에 리만까지 망하면서 엄청난 실업자를 배출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태로 지금 이 기업들 M7이나 여러 가지 기업이 생산성 AI 때문에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은 좀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 있긴 한데 이게 2008년에 있었던 2001년에 있었던 엄청난 대량 실업 사태를 야기하는 뭔가가 있나? 없어요 지금. 그 없다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잡 오프닝에 있는 겁니다. 졸트 보고서나 최근에 나왔던 이 잡 오프닝을 보면 2019년에도 그랬고 2007년하고 과거 때라는 건 달리 엄청난 잡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우려하는 대량 실업 사태 여기서 6%를 가는 그런 하드 랜딩은 없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장이니까요. 잘 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러셀 2000 중소형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다. 네,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 밸류에이션이 좋은데
사서 이번부터 11월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주 강한 또 랠리가 오니까요. 네.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번 조정장 잘 대응하셔가지고 네, 내년 상반기까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시각에 또 나와주셔서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셨기를 바라봅니다. 자, 채슬리 투자자문 박세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